2020년도 세계 경제 성장에서 OECD가 한국이 성장률 1위를 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 발표에 대해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놀란 자체 조사 결과에 일본의 끝없는 추락이 보이고 있습니다. OECD는 한국이 2020년 성장률 1위를 할 거라는 예측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마이너스 1.2% 역성장에서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하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OECD에는 세계 주요 경제국가 37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OECD의 이번 발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통계치를 발표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전분기 대비라는 기준이 있고 전년 대비 혹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하여 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1년을 3개월씩 4등분하여 분기라 부릅니다. 분기별 경제 동향 이런 말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8월이고 3, 4분기 두 번째 달입니다. 전분기는 2, 4분기이고 4월에서 6월까지를 나타냅니다. 한국은 2, 4분기에서 올해 1, 4분기 대비 마이너스 3.3%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많은 언론, 특히 경제지들은 한국이 곧 망할 것 같은 기사를 쏟아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3.3%가 OECD 국가 중 1위 성장률이라는 것입니다. OECD가 발표한 올해 전망치도 마이너스 0.8%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그 경제지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GDP도 올해는 2% 감소하고 2021년엔 회복하지만 1.2% 증가로 2020년 하락분을 회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만 보면 한국은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세계 각국, 특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OECD 37개 국가와 비교해보면 절망적이긴커녕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밖에도 몇 가지를 더 발표했는데 실업률도 한국은 4%대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가구소득은 OECD 회원국 중 1위입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낮아서 재정 여력이 충분해 정부가 추가로 경제 견인이 가능한 나라로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노령층과 여성층, 비정규직 등 고용 안정에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OECD 발표를 두고 정부 여당과 미래통합당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고무된 듯한 발표로 더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자는 데 방점을 찍었고, 미래통합당은 올해가 아닌 내년 예측치를 보라며 내년엔 37개국 중 뒤에서 4위라고 비웃었습니다. OECD 예측치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한국당 발표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조금 위험한 발언인 건 본인들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연도별 예측치는 모두 전년 대비 예측치입니다. 2021년 3.1% 성장한다는 예측치는 2020년 마이너스 0.8% 감소와 비교해 발표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가 OECD 국가 중 뒤에서 4위라는 것이고 미래통합당은 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통합당 발표를 듣고 점잖은 입에서 마구 육두문자가 쏟아질 뻔했습니다. 경제 이야기는 저도 어렵고 대부분 재미없습니다. OECD 37개 국가를 한 학급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200개 정도 국가를 전교생이라고 치고 우등생만 뽑아서 만든 우등반이 OECD반입니다. 이 반에서 한국이라는 학생이 평소에는 중상위권 정도 성적을 내고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언제나 10여 명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코로나라는 감기에 모두 걸렸는데 한국이란 학생은 약 잘 먹고 마스크 잘 쓰고 위생수칙을 지키며 코로나 감기와 효과적인 싸움을 벌여 잘 이겨냈지만 다른 아이들은 코로나를 무시하다가 고열과 기침으로 고생하는 중에 시험을 보았습니다. 한국이란 학생도 공부에 지장이 조금 있어서 평균 점수가 작년 대비 0.8점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애들은 사실상 공부를 하지 못할 만큼 아파서 작년 대비 많게는 20점, 적어도 10점 내외에 전년 대비 평균 점수가 내려갔습니다. 비교적 코로나라는 감기에 잘 버틴 덕택에
1등을 해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는 내려갔는데 등수는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2020 OECD 경제 예측 발표입니다. 그리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이젠 OECD 반 아이들이 대부분 코로나 감기를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평소처럼 집중해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시험을 보았는데 한국은 2020년에 비해 평균 점수가 3.1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코로나로 시험을 망친 아이들은 많게는 10점 내외의 평균 점수가 올라갔습니다. 한국을 제외한 아이들은 2020년도에 워낙 많이 점수가 떨어진 덕에 엄청나게 성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2019년 100점이던 학생이 2020년 코로나로 80점을 받아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라는 성적을 받았고 2021년 96점을 받아 플러스 20%라는 성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021년 예측치만 보면 놀랍지만 사실은 2019년 성적을 만회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2019년 100점이던 성적이 2020년 99.2점으로 떨어져 마이너스 0.8%가 되고 2021년 102점이 되어 2019년 성적을 넘어서서 3.1% 성장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2021년 OECD 경제 예측치입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들을 제치고 OECD 국가 중 2021년에도 상위에 오르려면 기본 전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금처럼 유행하고 대부분 나라가 이를 한국처럼 방어하지 못해야 하거나 또 하나는 한국이 OECD 다른 나라들보다 올해 2020년도에 다른 나라보다 더 망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한국 땅에 내년엔 사이다라는 지적은 욕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등을 한 것은 현재 한국 경제가 아주 잘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내년에 1등을 한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코로나로 더 망가지거나 올해 한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OECD 가입국은 세계 경제 우등 국가들입니다. 1계단 상승하는 것도 어려울 만큼 나름대로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뒤에서 사이한다고 비판하는 그런 시각은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 경제 성장률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은 것이 GDP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은 올해에도 내년에도 거의 모든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되어 있습니다. 즉 세계 경제가 코로나 여파에서 회복하려면 몇 년 걸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이 자치조사한 세계 1위 품목에 대한 소식입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2019년 주요 상품 서비스 점유율 조사에서 첨단 기술 74개 품목 가운데 한국은 7개 제품이 1위를 기록했다고 하면서 이는 일본과 공동 3위한 수치인데 일본은 매우 못마땅해 하면서도 IT는 역시 한국이라며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2019년 일본이 2위였는데 중국이 12개 제품으로 2위에 올라섰고 작년엔 10개 품목으로 3위였었습니다. 일본은 작년보다 4개 품목이 줄어 한국과 순위가 같아졌습니다. 1위는 25개 제품으로 독보적으로 미국이 차지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조사에서 일본이 후퇴한 배경에는 중국의 약진이 있었다라며 일본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받고도 부진한 모습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내노라는 국가들보다 첨단 분야에서 상위에 오른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한때 일본은 세계 1위 제품이 미국을 능가했지만 아마도 내년이나 내후년 같은 조사에선 한국이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